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잘들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본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이제 5월도 바쁘고 물론 이제 상반기도 바쁘지만 이제 그 중에 5월이 가장 바쁘죠. 1월부터 1월, 3월, 5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바쁜데 6월도 지금 성실신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세무사가 이제 주긴 하지만 세무사 이외에도 이제 잡다한 것에 좀 관심도 많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에 자꾸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송사에 이제 휘말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송사라는 게 물론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면 좋은데 그 휘말리지 않으려면요 딱 좋은 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죽으면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 이권 다툼 때문에 혹은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자기 권리가 굉장히 많이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본인이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자기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도 수임을 하고 혹은 이제 뭐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시고 항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판결에 준하는 이제 임의 조정이 됐던 사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일반적인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송사에 좀 휘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원고 피고는 좀 가렸습니다. 잘 보시면 조정조서라고 해가지고 사건 번호도 보이시고 아마 원고 옆에 반소 피고 그리고 피고 옆에 반소 피고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제가 우리가 저희 쪽이 이제 피고였습니다. 이제 뭐 사건 정황을 이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구분 상가 중에 하나가 탑층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누수가 돼서 이제 옥상 방수를 우려한 건인데 옥상 방수 공사 대금 중에 한 50% 이상이 일단 먼저 공사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불로 지불이 됐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 보수를 위한 그 증권을 끊어주면서 저희가 그걸 받고 잔금을 치르고 했었는데 공사를 이제 좀 잘 안 하셨어요. 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비록 이제 공사 대금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이제 지급 이행을 하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된 건인데 저희가 피고 측이긴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제 치유를 해라. 그러면 잔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하자 치유를 진행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법원 쪽에서가 저희 보고 이제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하자에 대한 감정을 받으라 그래서 감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소송이 지연이 되고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2일에 이제 원고 쪽에서가 이제 공사업자 쪽에서가 이제 소를 제기한 건인데 무려 이 조정 성립이요. 이게 3년 후입니다. 2023년 6월 2일에 이제 임의 조정이 6월 1일이네요. 이제 이쪽 기일이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일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23년 6월 1일 10시 40분에 이제 임의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정장님이시죠. 판사가 이 노지한 판사님께서 이게 조정을 했던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보통 우리가 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면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고 그러는데 이 3년이란 기간은 웬만하면 30까지 가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건이 몇 년 동안 몇 년이 한 10년 돼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긴 한데 이 건은 그런 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액이었고 그 소액건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에서가 공사업자 쪽에서가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 그런데 저희 피고였죠. 피고 측에서는 하자 이행을 이제 하자 보수를 진행하라.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랬다. 근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치유를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어요. 임차인도 퇴거하고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천장이나 이런 걸 다 뜯어서 이제 내부에 그 인테리어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서 공사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면서 다시 재방출을 하고, 그러면서 공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반소를 제기했던 건입니다. 뭐 저희가 원하는 바를 100%는 얻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그 소가 이제 포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원고 패소죠. 원고 패소고, 그 다음에 저희 피고 측, 저희 반소 원고 측에서는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이제 지불, 그쪽에서가, 원고 쪽에서가 저희 피고 측으로 지불하는 그런 건으로 이제 마무리된 사안인데요. 임의 조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조정과는 달리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항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라든가 상고 같은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 조정으로 해서 조정건이 이제 됐던 건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원래 이제 51인데요. 이 나이 50대로 나이를 살다 보니까 저도 한 30대 초반에 이제 세무사를 30이죠. 그때 세무사를 개업을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20년을 살아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부대끼고, 세상과 부대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 다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권리가, 그리고 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떻게든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저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송사에 휘말렸을 때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을 끌다 보니까 중간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점이 한 70% 정도 왔을 거예요. 원래는 그 판사가 바뀌었거든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1심에서 이렇게 판사가 교체가 됐고요. 왜냐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판사님이 다른 데로 전직을 가셨나, 이게 퇴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법원으로 이렇게 재배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사님도 바뀌셨고, 그러면서 사건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판사님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잘 하셨겠지만 저희도 뭐 항상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소송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 더 많이 이제 소송 많이 지켜보시겠죠. 물론 본인의 일이 아니고 이제 법률 의뢰하신 그 의뢰인들을 위해서 이제 변론을 하시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느끼는 그 감정은요, 정말 이게 그 법률 대리인들도 물론 힘드시고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지만, 저도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되면서 우리가 솔직히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물론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서면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정말 저희가 피고 측인데, 원래는 그 준비 서면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피고 측이면 이제 을로 가잖아요. 제 몇 호증 해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저희가 판소 피고로 들어갈 때 제가 제 몇 호증을 해야 돼, 감 몇 호증 해서 그렇게 쓴 적도 있고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 체크라든가, 그리고 준비 서면이라든가, 소장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원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법원에 오세요. 그 이제 당사자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돈도요, 그 소가죠. 소송을 제기하는 그 금전적인 그런 돈, 소가도 굉장히 적은 돈을 갖고 여러분 오늘 법정에 섭니다. 그러면서 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한쪽이든 이제 양쪽이든 간에 어떤 이해가 충돌이 되고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변론을 준비하면서 변론 기일에 이제 참석을 했을 때 판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저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에 합당한 그런 이치를 따져 묻는 게 아니고요. 판사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날카롭다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약간 뒤통수 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판사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원고도 사람이고 피고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법률 그 법원의 그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갖고 그 저울의 무게에 의해서 죄값의 무게라든가 어떤 중요도에 의해서 그 경중을 따진다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찔러봐서 약한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계속 공격을 하시고 어떻게든 원고도 피고는 어느 한쪽은 무조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다른 반대쪽은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판사님들의 어떤 게임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우리 인생도 물론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참 내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런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야 이러면서 이 소송뿐만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똑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바른 생각을 하면서 항상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는 어떠한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우리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인생을 좀 얘기하는 그 시간 좀 마련해본 이유가 제가 3년여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이게 뭐 1심이지만 비록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자. 그리고 항상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잡히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도 요즘 사람들이 요즘뿐만이 아니죠. 우리 저를 제외한 그리고 여러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제3자는 굉장히 악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행복 추구권을 보다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또 준비하자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지금 이제 초여름인데요. 더운 이 여름 잘 나시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